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78살입니다. 1946년 7월 28일 이름은 정병우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요즘 세상 흐름이 보는 사람마다 차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너무 현실에만 적응하는 것 같아서 저의 충고가 만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충효의 3가지 덕목을 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중에서 으뜸이 되는 충이라는 것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에 누를 끼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례로 어떤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산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 그것도 충의 일부인 겁니다. 물론 일부겠지만은 너무 외국 거라고 좋아하고 선호하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어디다 팔아요? 한때는 6.25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거라면 뭐든지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60, 70년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도 많이 근대화되고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벌써 선진국 대열에 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좀 사주시고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부지만은, 극히 일부지만은 군대를 안 가려고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병역 의무가 진짜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반이. 그런데 물론 해당되지 않고 열심히 가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일부들 자각하십시오. 웬만하면 물론 신체적으로나 여건상 가지 못한 분들도 나름의 애달품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봐도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지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리, 돈, 여자 다 좋거든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싫어할 사람 없고, 돈 많으면 싫어할 사람 없고, 좋은 여자하고 같이 살면 싫어할 남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선이 있습니다. 첫째, 자리. 자, 내년이면 총선이 있지요. 4년에 한 번씩 있는 총선, 국회의원, 흔히 말하는 나라님들을 뽑는 해입니다. 자, 5년에 대통령 선거 있지요. 5년 만에. 그리고 또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삽시다. 감이 되는 사람이 시의원도 하고 면장도 하고 군수도 해야지. 우리나라에 정말 군수하고 현재 하고 있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인기 조금 있어 군수 되고, 인기 조금 있어서 면장 되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내가 듣는 여러분들하고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꼭 당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특히 이제 요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야를 떠나서 불만이 많은 게 검사공화국이 됐다고.
그게 뭐냐. 물론 검사가 나쁜 일을 골라내서 수사를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은 항상 화가 있기 나름이에요. 일례로 박근혜 정부 때 탄핵되기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협조를 했어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벌 받고 나왔지 않아요. 그때 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그런 법률적인 용어, 법률적인 문제 앞에 뭐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 아세요? 이거보다 우선적인 게 윤리나 상식, 도덕이 앞서가 되는 사회가 참된 사회입니다. 정말 이건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법전, 법률적인 거 다 우리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수천 년 내려왔던 윤리나 도덕, 상식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일례로 자, 어느 부모가 아들을 삼형제 줬는데 아들 하나는 죽도록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안 불리고 자꾸 사업에 실패해요. 근데 어느 한 아들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잘 사는 형이나 동생이 그 못산 형제를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잘 사는 형이나 동생이 그 형제를 안 도와줘야 해서 뭐 구속력도 없는 거고. 그러나 자, 윤리나 도덕 상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 남들이 말할 때 저 아무개 형은 잘 산가봐. 근데 저 양반은 근근히 그냥 폐지나 먹고 주워 먹고 살아.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어요. 내 형제가 웃고 밥 먹고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제일 좋지. 엉뚱한 사람들한테 돈 보태주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좋으면 그게 낙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낙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상식이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교적으로도 물론 나는 어느 한 종교에 편향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조상을 모시고 시제를 모시고 하는 것도 다 전통이에요.